네,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이죠.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의 세부 실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거 잠깐 복습처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부 실천 항목 첫 번째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라 이랬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다섯 번째가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 안주, 사람들이 현실 안주를 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로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때인 거죠.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으니까 불확실한 변화, 뭐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현실 안주의 원인인데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이 주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자만심, 교만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지금의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면 현실 안주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금이 또 가장 나쁜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나쁜 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도 나한테 뭔가 이게 유리한 기회나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서로 상반된 극단인데 앞쪽은 이제 자만심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오히려 열등감, 자신감이 없는 거, 또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안주는 이 두 개의 극단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 현실 안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보통 졸업식을 이렇게 영어로 이제 commencement 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졸업생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연설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애플사하고 또 애니메이션 회사죠. 픽사 애니메이션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연설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05년도의 졸업식의 연설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직독직힐하면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 있고 바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원래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배고프다는 이야기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본인이 잘 나가도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성취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stay foolish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아무리 지금 똑똑하고 모든 걸 이뤘다고 해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뭐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찾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실 스탠포드 대학을 나올 정도의 졸업생들이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엘리트고요.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줬던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되고 여전히 본인들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현실 안주를 피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urse of Success라는 건데 성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거죠. 되게 이제 그 사업을 크게 일궈낸 되게 자수성가한 창업자들한테 이런 현상이 주로 자주 벌어집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최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체험해서 가지고 있다. 최상의 솔루션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회사를 이제 일궈냈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문제를 처리할 때 그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변화를 감안해서 새로운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번 성공해봤으니까 내 방법을 따라. 그리고 계속 그거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하게 되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게 돼서 결국은 큰 성공이
결국은 저주로 끝난다. 이게 이제 보통 성공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맹신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실 안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거나 또 만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현실 안주가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 안주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성공이 앞으로 가져올 큰 성공을 막는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구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데이비스 바이스라는 사람이 구글 성공신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창립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구글은 1998년도 이 학생들 역시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죠. 스탠포드 대학생 2명,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의 어떤 기술을 이제 본인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검색 엔진이 그 당시도 있었죠. 되게 이제 95년도부터 검색 엔진들이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도 알타비스타, 뭐 야후, 뭐 익사이트 등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기존의 검색 엔진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바꾸면 검색 엔진이 대단히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썼었던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실 구글에서 쓰고 있는 아이디어였죠. 구글에서 쓰고 있는 아이디어가 보통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서열을 매길 때 페이지와 페이지들을 분석할 때 당연히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검색할 때 가장 앞에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연관성 점수를 높여서 이런 페이지 랭크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문제는 본인들이 그거를 직접 그 검색 엔진으로 만들 만한 자본이 되질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부터 검색 엔진이 나와서 이 당시 아이디어 낼 때 98년도죠. 약 한 3년 사이에 검색 엔진이 많이 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알타비스타하고 야후하고 익사이트 세 회사를 이 두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실제 이제 요 세 개의 사이트 검색 엔진들의 로고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알타비스타라는 그 검색 엔진은 1995년, 그러니까 이 구글의 청년들이 제안하기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주체가 어디냐면 기업체입니다. DEC이라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DEC, DEC이라 해서 영어로는 디지털 이큐먼트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 DEC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알타비스타를 이제 런칭을 해서 다른 개인이 만든 검색 엔진에 비해서 알타비스타는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보다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요. 굉장히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뭐 그런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의 두 학생이 와서 페이지 랭크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굉장히 좋은 컨셉이다라고 칭찬해 줬지만 막상 구입은 하지 않았고 돌려보냈습니다. 뭐 자기들 알타비스타 자체도 그 당시만 해도 내부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외부까지 또 들어와서 외부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협업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구글을 이제 내친 케이스가 되는데 알타비스타는 결국 2013년에 사이트가 폐쇄가 됐습니다. 자, 야후로도 갔습니다. 야후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대학 출신들이 만든 건데 조금 더 일찍 1994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출신 제리 양하고 데이비스 파일러가 만들었던 검색 엔진입니다. 근데 이 야후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 구글 대학생들이 말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는 우리 야후 입장에서는 야후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야후 사이트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고 싶은데 검색 엔진의 결과가 너무 잘 나오면 그 잘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후는 이 기술을 채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야후 사이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채택을 안 한 거죠. 야후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인데 버라이즌이라는 통신회사한테 매각이 돼서 이제 검색 엔진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됐죠. 익사이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995년도에 세워졌던 그 검색 엔진 사이트인데 여기도 그 스탠포드 학생들의 그런 구글의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우리 익사이트 잘 돌아간다. 잘 검색되는데 뭐 쓸데없이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그 거절 때문에 새로 생긴 게 구글이죠.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거절당한 게 구글한테는 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세 개의 회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진일보하려는 데서 굉장히 주저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되게 이제 회사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회사들이 언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까? 대부분은 망하기 직전에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대학들도 많은 이제 위기가 있는데 대학들이 언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까? 대부분 학교가 망하기 직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서 변화와 혁신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직면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위기가 이제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에만 변화와 혁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라는 것은 대단히 시스템이나 조직한테도 좋지 않지만 개인한테 특히 이제 창의적 사고를 한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좋지 않은 생활의 그 생각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사장이었죠.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라이언 킹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아주 부흥을 시켰던 그런 이제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이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성공은 무엇이든지 너를 성공시켰는지 잊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잊어버리게 해서 자만심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성공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고요. 창의적 사고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쓴 짐 란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창의적 사고 20가지 개발법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든지 긴장감이라는 거는 이게 현실 안주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긴장감은 오히려 창의적 사고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디딤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의 모습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상상대로 그린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 아마 뒤에 있을 거라고 유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바벨탑 사건에 관련된 배경을 제가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바벨탑 사건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이제 전 세계가 홍수가 나서 자연 환경이 다 엉망이 됐죠. 뭐 황무지로 바뀌고 가시밭으로 바뀌고 너무나 좋지 않은 자연 환경이 됐는데 그 이제 노아와 관련이 있었던 하나님이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인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널리 퍼져서 땅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명령을 주는데 문제는 땅의 상태가 안 좋아졌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그 가시밭도 개척하고 황무지도 개척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계속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이라는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거절했던 그런 사건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현실 안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 후미에 보면 그런 바벨탑을 만들었던 인간들의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나라별로 이렇게 흩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창세기 11장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보수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그게 심지어 가시밭이나 황무지 같은 데라고 그래도 자기가 일정한 부분 개척해 놓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딱 그 범주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안주의 자세는 어떻게 보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본능을 극복하지 않으면 창의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적을 본인 안에 가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교과목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기업가 정신 재단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쉼페터가 강조한 정신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주로 이제 위험 부담이나 어려운 환경을 막 헤쳐나가면서도 기업을 이렇게 잘 키우려는 어떤 확고한 의지, 이것을 이제 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보통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스마일 커브라는 게 사람의 입을 그릴 때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그래프 중에 하나 보면은 X축에는 그 특정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쭉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X축이 잡혀 있고요. Y축이 주로 이제 그 기업가 정신 지수로 잡혀 있는데, 오히려 국민소득이 낮은 쪽의 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높고요.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진짜 높은 쪽에 또 기업가 정신은 또 높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소위 말해 중진국이죠, 중진국. 중진국의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가 기업가 정신과 스마일 커브라는 그래프인데, 주로 이제 중진국에 갔을 때 보통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죠. 후진국에서부터 중진국에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후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선진국으로 올라가거나 다시 이렇게 회귀하거나 더 전진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중진국이 후진국으로 가게 되려면 주로 산업이 어떤 형태냐면요, 의식주 중심의 생계형 산업으로만 관심들을 두는 경우에 되게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진국들은 그런 생계형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산업들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새로운 산업을 자꾸 만들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드는 창업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때는 선진국에 가까워졌다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렇게 채무국가로 전락한 나라 중에서 보통 PIG라는 게 있습니다.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스마일 커브에서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왼쪽인 후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서양에 있는 선진국들은 올라간 케이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기업가 정신의 스마일 커브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돌아갈 거냐 하는 기점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이 뭐냐면 바로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못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벗어나야만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원가만 자꾸 줄여서 원가를 줄이게 되면 이윤이 남죠. 그러니까 원가만 자꾸 절감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동안은 원가를 줄이니까 이윤이 창출되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서 금방 그 기업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마일 커브도 일종의 이제 성공의 저주에 대한 그런 커브 중에 하나인데, 창의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창의적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 본인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현실 안주의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었죠. 그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나쁜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일종의 이제 열등감이나 자괴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에 있는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2분짜리입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거기 나오는 소리는 어떤 악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청바지,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버려진 청바지죠.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통에 버려진 청바지 1000벌을 가져다가 거기 각각에서 나는 소리를 편집하고 조합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만든 음악의 재료는 뭐냐면 버려진 청바지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려면 뭔가 그럴싸한 재료가 주어지거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청년의 이 동영상은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진 창의적인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청년은 버려진 걸 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 안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심지어 남들이 버린 거 가지고라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그림이 하나 나가죠.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안에 형체가 보입니다. 이게 비크 뮤니지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렸다기보다는 이게 스파게티를 먹다가 남아있는 스파게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목이 마리나라 소스의 메두사죠. 메두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먹다가 남은 스파게티는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릴 재료를 가지고도 창의적인 산물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생긴 게 소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제목이 악스, 황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만든 건데 현재 경매시가로 한 5억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한쪽 길 구석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의 핸들과 자전거의 안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만든 케이스입니다. 역시 남들이 버린 거죠. 남들이 버린 거를 가지고 본인이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소유물이 없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지금 현재에서 못 움직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 안주 자체는 그게 현재가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나쁜 상황이든 현실 안주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마드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로 유목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마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통 노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안주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노마드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이 창의적인 산물을 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이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습관의 6가지 세부 실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